안녕하세요. 어때 맘마입니다. 오늘은 조금 다른 종류의 상실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.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큰 사건도 아닙니다. 하지만 어떤 날엔 그 무엇보다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생각보다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상실. 바로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.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? 지갑을 잃어버려서 속상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던 오래된 사진 한 장 때문에 며칠 동안 마음이 툭 꺼졌던 날. 어릴 때 항상 끌어안고 자던 인형이 이사 중에 사라졌다는 걸 알고 그날 밤 눈물로 잠들었던 기억. 아무도 몰랐지만 그 물건 하나에는 그 시절의 나, 그때의 마음, 그 사람과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. 우리는 때때로 물건을 통해 기억을 보관하고 있습니다. 그 물건은 그 자체로는 종이일 수도 있고 작은 반지일 수도 있고 바랜 노트 한 권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에겐 감정이 담긴 시간의 조각이었습니다. 그 물건이 사라진 순간 마치 그 시간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. 그래서 더 슬프고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. 심리학에서는 이런 물건을 상징적 연결이라고 합니다. 말하자면 그 물건은 누군가나 어떤 기억과 연결된 끈이었어요. 끈이 끊어지면 그 사람도 그 순간도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. 특히 그 물건이 돌아가신 가족과 관련된 것이거나 어떤 중요한 시기, 사랑, 성장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물건의 상실은 단순한 잃어버림이 아니라 마음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간 듯한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. 저는 상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엄마가 써주셨던 편지를 분실했어요. 단 한 장인데 이상하게 엄마의 목소리까지 같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. 또 어떤 분은 오래된 반지를 잃어버리고 나서 마치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. 이게 바로 물건이라는 형태에 기대어 기억을 보관해왔던 마음의 작동 방식입니다. 그렇다면 이런 물건의 상실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애도할 수 있을까요? 첫 번째, 그 물건의 의미를 말로 풀어보세요. 그건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었어요. 그건 단순한 노트가 아니라 내가 견뎌낸 시간의 증거였어요. 이렇게 말로 꺼내는 순간 그 기억은 사라진 것에서 존재했던 것으로 다시 정리됩니다. 두 번째, 잃어버린 물건을 대신할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 보세요. 그 물건을 기억하며 짧은 글을 적어 작은 액자에 넣는다든지 기억 상자를 하나 만들어 관련된 것들을 모아두는 방식도 좋습니다. 물건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기억을 보듬는 공간은 만들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그 시절의 나를 다시 꺼내보세요. 그 물건이 사라졌다는 건 그 시절의 나와 잠시 멀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그 시절의 내가 어떤 감정과 꿈을 품고 있었는지를 사진을 보며 노래를 들으며 천천히 다시 연결해 보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.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. 그깟 물건 하나 가지고 왜 그래? 잃어버릴 수도 있지. 새로 사면 되잖아.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건 그냥 물건이 아니었어요. 그건 내 마음이었어요. 맞아요. 그건 마음이었어요.
소중히 간직하고 잊지 않기 위해 붙들고 있었던 당신의 기억이자 감정이었습니다. 오늘도 그 물건을 떠올리며 조용히 가슴이 저릿해지는 당신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. 그 물건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 물건이 품고 있던 사랑과 시간, 기억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. 그리고 당신이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건 사라진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. 지금까지 당신의 슬픔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어때 맘마였습니다.